이제 대충 아는 사람들은 1번에서 끝나고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2, 3, 4, 5번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들을 나누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.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정의할 때 볼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가 사모사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. 보통 사모사라는 섬에서 출신했는데 거기서 있다가 이제 이집트 가서 이집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워요. 여기 써 있나? 안 써 있네요. 근데 이제 사모사 섬이 어디 있냐면은 피타고라스가 처음 태어난 곳이 사모사 섬인데 이 사모사 섬이 밀레투스 바로 옆에 있는 섬이에요. 즉 이 얘기는 사모사 섬 출신이란 건 이 피타고라스한테 밀레투스 학파의 영향이 일정하게 갔겠구나. 실제로. 그리고 피타고라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갔겠구나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를 갔다 오냐면 이집트를 갔다 와요.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집트에 갔더니 그 이집트는 주로 신관과 그 관련된 사람들이 가시는데 한쪽에 갔더니 테베에 갔더니 테베에서 오지 마. 딴 데 가. 또 딴 데 갔더니 거기서 자기네한테 오지 마. 뭐 이래서 한 세 군데를 들렀다가 겨우 배웠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게 뭘 배웠냐 하면은 기하학을 배운 거죠. 여기서. 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메소포타미아를 가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근데 실제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. 자라투스트라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해요. 스트라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대충 알기로는 니체의 책 이름이 기억이 나죠.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. 실제 저 사람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에서 배화교라고 하는 또는 마니교라고도 하죠. 하는 불을 숭상하는 종교를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 뭐 이런 얘기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저번에 이제 페이스북에 누가 올린 거라서 제가 잠깐 달았는데 그러니까 마기라든지 매직이라든지 이런 말의 근원이 바로 이 조로아스트교에서 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보면은 마구스라고 쓰잖아요. 근데 이 마구스라는 단어 또는 마기라는 단어 또는 매직이라는 단어들이 이 조로아스트교에서 세상에 대한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단어들이거든요. 어쨌건 이 사람을 만났어요. 근데 이 사람을 만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. 윤회설.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생물로 태어난다. 그리고 나서 또 태어나고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 정도를 많이 해요. 그런데 이 윤회설이라는 게 사실은 서양에서의 사고방식은 아니거든요. 서양에서의 사고방식은 아니고 이집트 쪽의 사고방식도 좀 아니에요. 이집트의 사고방식은 내세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지 현세로 다시 환생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. 미이라로 묻히는 이유가 다시 현세에 환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세로 환생하는데 그때 미이라 형태로 묻어야지 자기의 육체를 다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동양적인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이라든가 아니면은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. 근데 이 힌두교나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윤회설과 가장 유사한 윤회설을 가지고 있는 게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배화교 또는 마니교인데 이쪽에 가서 요런 거에 영향을 받아와서 윤회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다. 요런 정도로 이제 하는, 그러니까 누구의 피타고라스의 사상적 배경들을 이렇게 쭉 써보는 겁니다. 피타고라스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게 딱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는 얘기들이 많아요. 원래 고대 그리스라는 게 뭐 아주 풍부한 문서적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지 멋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많았으니까.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전설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사상적 배경을 알려주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생각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사상적 성숙함을 만들어내고 나서 이제 왔는데 고향에서 이제 참주가 워낙 횡포가 심하니까 시민으로서 이런 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탈리아로 넘어가요.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크리톤이라는 데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자체가 신비한 종교 집단이 되는데 자, 여기에서 이제
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?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, 피타고라스 자체가 이미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. 하나는, 그러니까 수학과, 그 다음에 음악, 그 다음에 이 자연에 대한 이런 자기 나름대 완결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, 우주에 대해서 이런 수학과 음악과 우주에 대한 자기 완결적인 논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연관,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가, 이런 얘기에 비해서 또 하나, 여기 콩 먹지 말기 또는 윤회설,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콩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기 쉽고, 대부분의 책에서 나오는 거는 콩 먹지 마라, 불 타고 있는 나뭇가지를 부싯갱이로 휘젓지 마라, 떨어진 음식은 먹지 마라,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. 금기사항들을. 근데 이런 금기사항이란 게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비위를 가진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,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냐면은,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다는 얘기죠.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과 과학이 나뉜다는 얘기는 이렇게 윤리의 문제,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, how to live에 대한 문제와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.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,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걸 되돌려보면 기억나실 거예요. 아낙시만드로스건 탈레스건 아낙시메데스건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. 그냥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만 하잖아요. 예. 잠시. 여기 나중에 제가 배달. 감사합니다. 페퍼민트. 예. 페퍼민트는 어디신가요? 예. 페퍼민트하고 잔. 그 다음에 아이스 라떼 여기고, 그 다음에 따끈 라떼.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요? 그렇죠.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. 그 다음에 이거는 애플 주스. 이거 애플 주스 아닐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. 이게 애플 주스죠. 제가 저번에 먹었던 거 헷갈렸어. 전 레모네이드를 시켰는데, 일단 이게 그 다음에 아이스를 드시는 분들은 빨대를 하나씩, 예, 드려야죠. 빨대가 하나 더 왔는데? 쌤 건가 보다. 있네? 자, 일단은 이제 아까 뭔 얘기까지 했었죠, 근데? 윤리, 세계, 아낙시만드로스. 네, 얘기 안 했다.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 오면서 얘기가 되기 시작해요.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얘기하자면 이제 뭔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은, 이 피타고라스만 똑똑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, 또는 어느 날 순간 얘가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든 게 아니라 그리스의 역사가 바뀌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이전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호메로스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, 그리스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도 오면서 사실은 탈레스 때부터도 비슷하긴 했는데 이제는 현자적 세계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호메로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영웅들 있잖아요. 싸워서 이기고, 남의 거를 뺏어내고, 엄청난 육체적 이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, 이런 흔히 생각하는, 요새로 생각하면 마블적 영웅관이죠. 히어로. 이런 영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사적 구조가 짜져 있었는데, 그 이전에 그리스 문학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그리스라는 거는 이제 폴리스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 싸우고 뭐 이러면서 이런 강인함을 위주로 했던 세계였는데, 이제 어느 정도 그리스 내 폴리스적 체계가 안정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안에서 이제 이런 민주정이 도입되면서 시민적 세계관들이 이제 나타나고, 그럼 시민적 세계관 안에서
우리는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가, 우리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더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던 사람들을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7현자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번 시간에 했던 탈레스인데,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이것을 하나의 그 이론으로 또는 하나의 그 쭉 일관된 논리로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얘기할 이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. 그러면서 이제 현재적 세계관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 경구로 너 자신을 알라라든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서 정리가 되는데, 지금 이제 피타고라스나 이제 오늘 할 헤라클레이토스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윤리적 세계관과 그 다음에 자연학적 세계관이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자연학적 세계관에 어느 정도 매달려서, 왜냐면 이게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 이거에 매달려 가면서 부차적으로 점차 형성이 돼가는 과정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두 종류의 피타고라스 주의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하나는 믿고 따르는 자, 또 하나는 학문을 하는 자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실제로는 이제 가장 좁은 범위가 학문을 하는 자고, 넓은 범위로 보면 믿고 따르는 자인데,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가 흔히 보는 꼭 사교의 교주 같은 느낌을 가지잖아요. 책들을 보면은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하면은 그 하는 말을 뚝 듣고, 맞습니다, 맞습니다 만 하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자예요. 이 그리스적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듣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아코우스 마티코이라고 하는데, 그리스어로 저도 이걸 잘 외우지 못하겠어요. 워낙 아코우스 마티코이인데, 마티코이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고, 아티코이라는 게 듣는다라는 뜻이라서 그리스어는 듣는 자. 그러니까 왜 듣는 자라고 했냐면 피타고라스는 책을 안 썼어요. 뭐 저작을 남긴 것도 없고,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자료들을 보면 썼다고 하는 게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나오는데, 대부분의 자료들은 피타고라스는 글을 쓰지 않았다라고 나오니까 대부분의 경우 제자들이 글을 쓴 거고, 그러니까 말을 했고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이제 한 부류가 있었고, 그렇지 않고